혹시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이지 않았나요? 몸은 무거워 침대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거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은 기분 말이죠. 많은 청년이 이런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이 과부하를 막기 위해 스스로 전원을 내린 상태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진 심리 상자를 함께 언박싱해 보려 합니다. 이 상자 안에는 우리가 왜 이토록 지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번아웃은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어 했던 열정의 흔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무거운 죄책감을 털어내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시작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 뇌과학과 철학이 제안하는 명확한 회복의 메커니즘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상자 속 물건을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를 옥죄는 이 보이지 않는 밧줄의 정체를 다음 파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상자에서 꺼낸 물건은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입니다. 이 실타래는 현대 청년들이 처한 끝없는 비교와 성취 압박을 상징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마슬락은 번아웃을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정의했습니다.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그리고 성취감 저하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SNS를 통해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씬을 실시간으로 비교합니다. 남들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는 왜 제자리일까? 라는 질문이 뇌의 편도체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때 우리 뇌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며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적당한 코르티솔은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만성화되면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는데 이 지휘관이 지쳐 쓰러지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취 지향적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번아웃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번아웃에 빠졌다는 건 그만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엉킨 실을 억지로 잡아당기면 매듭은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실을 푸는 대신 잠시 가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왜 유독 지금 세대에게 더 가혹한 과부하를 주는 걸까요? 두 번째 물건을 통해 그 신비로운 메커니즘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자 속 물건은 바늘이 멈춘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우리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 시간이 멈춰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의 자지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사회가 정한 정답을 쫓느라 자율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취를 해도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유능감은 곧 결핍으로 변질됩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며 선택의 책임이 주는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 번아웃은 너무나 많은 선택지 속에서 진정한 나를 선택하지 못해 발생하는 실존적 피로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감시하는 자기 기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이 많아서 생기는 피로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뇌는 더 빠르게 탈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번아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몰입형 번아웃으로 목표를 향해 너무 과하게 질주하다 엔진이 타버린 경우입니다. 둘째는 무의미형 번아웃으로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 오는 정서적 마비 상태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혹은 두 가지가 섞여 있나요? 이제 이 멈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낸 철학자들의 지혜와 함께 말이죠. 세 번째 상자 속 물건은 거칠지만 단단한 돌입니다. 알베르 카뮤는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를 언급하며 산 정상으로 끊임없이 돌을 올리는 행위의 부조리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뮤는 시지프가 다시 돌을 잡으러 내려오는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며 승리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부조리한 번아웃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플랜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디지털 블랙아웃 시간을 확보하세요. 우리 뇌의 전두엽을 쉬게 하려면 끊임없는 정보 유입, 비교 대상을 차단해야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는 10초의 항동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시작입니다. 둘째는 아무 의미 없는 작은 성취를 만드세요. 번아웃 상태에서는 큰 목표가 독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기, 이불 정리하기처럼 결과가 즉각 보이는 작은 행동으로 뇌에 유능감 신호를 보내세요. 셋째는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감정 라벨링을 하세요. 그냥 힘들어라고 하기보다 지금 나는 성취감이 부족해서 공허함을 느껴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세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주관적인 고통에서 객관적인 관찰 대상으로 변하며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의지력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환경을 재설계하고 뇌를 안심시키는 전략을 쓰세요. 이제 마지막 상자를 열어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도달할 목적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자에서 꺼낸 것은 부드럽게 빛나는 작은 램프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했듯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린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오늘 당신이 번아웃에 인정하고 잠시 쉬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카뮤는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도 반항하며 현재를 긍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어둠 속에 있다면 그건 당신이 그만큼 밝게 빛나려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고장난 것이 아니라 잠시 비를 피해 쉬어가야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정말 애썼다라고 나 자신을 안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언박싱한 마음의 단서들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나마 밝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 상자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마음 탐험가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